1931년 5월 7일 뉴욕 경찰은 뉴욕시 최악의 범죄자인 쌍권총 크로울리의 체포작전 중이었습니다. 크로울리는 경찰관을 쏜 후 확인사살까지 한 잔인무도한 인물이었죠. 1시간 이상 격렬하게 총을 쏘며 저항하던 크로울리는 결국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크로울리는 죄를 인정하긴커녕 나 자신을 지켰을 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며 한탄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내 가슴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카고를 지배했던 마피아 대부 알 카포네 역시 평생 사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범죄자라는 낙인만 받았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알고 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이며 변명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비판과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붙일 뿐이죠. 비판은 상대를 교정할 수 없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원한만 일으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타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독설과 비판을 일삼던 링컨은 그의 인신공격을 받은 제임스 쉴즈가 결투를 신청해서 대결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으면서 2번 다시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북전쟁 당시 명령을 거부했던 미드 장군조차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분노를 표현한 편지는 링컨 사후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죠. 남의 결점을 비난하는 것보다 본인 결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비난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일이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철학자 존 듀이 역시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거나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뜻이죠. 찰스 슈왑은 미국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직장인 연봉의 400배 이상인데요. 슈왑이 그토록 많은 연봉을 받은 이유는 사람을 잘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겐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슈왑이 직원들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칭찬과 격려 두 가지였습니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아첨을 명확히 구분하고 알아냅니다.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하다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망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작년에 노트북을 사려고 매장을 방문했다가 생전 처음으로 대단한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보든 그는 몇 초 동안 노트북을 두드린 후 구체적인 답을 보여주었죠. 자료는 가격별, 제조사별, 사양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도표로 비교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객이라면 누구나 반할 정도의 응대와 설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매킨토시를 사면서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새로 노트북을 사거나 지인이 노트북을 산다면 반드시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야의 영업사원 중 최고였습니다.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영업사원들은 철저하게 고객 눈높이에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죠. 영업사원의 강요로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부진한 영업사원들은 고객보다 실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본인 생각이 먼저이고 판매를 강요하려 하니 고객이 사줄 리 없죠. 헨리 포드는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고 다루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죠. 카네기의 형수가 예일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자 카네기는
나라면 즉시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형수는 카네기가 조카들의 답장을 받는다면 $100를 주겠다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안부 인사와 함께 두 사람에게 각각 $5를 보낸다는 말을 덧붙이고 실제로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조카들로부터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카네기는 조카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비판이나 비난 대신 상대방의 표현 욕구, 성공 욕구, 소비 욕구를 자극하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정글북의 마인드 오프너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